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란 정부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에 반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다 보니까 그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12일 미국의 우방국이죠. 아랍에미리트 해상에서 사우디 선박 4척이 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을 받습니다. 네. 미국은 이 공격을 배후에 이란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그 바로 이틀 뒤에는 사우디 유전 2곳이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공격에 대해서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우리가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후티 반군이 어떤 곳이냐라면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동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과 이란의 중심 세력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화가 났나 봐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란이 미국을 향해 뭔가를 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일단 이란 입장을 안 했다라고 하고 만약에 미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들의 머리를 질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한 게요. 15일 미 대사관이 이라크 주재 자국 공무원들한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거라서요. 지금 상황이 조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이란의 이런 이상 기류는 좀 이전부터 감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이란과 미국을 비롯해서 5개국이 이른바 이란 핵합의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마련을 했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에 탈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질로 딱 1년 전, 작년 5월에 탈퇴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2차례에 대해서 강화가 됐고 올해 넘어와서 이란의 정규군입니다.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또 이렇게 다시 규정을 했고 네.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중요 전력,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폭격기들이 지금 그 이란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미국이 그렇게 탈퇴 선언을 하고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그 원래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 결국 핵 개발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의지를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는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의 그 전 세계적인 배치를 일단 봐야 하는데요. 미 본토를 관할하는 것은 북부사령부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를 관할하는 남부사령부가 있고 태평양 지역, 한국도 포함해서 이 지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이 중부 사령부를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원유 물동량의 40%가 저 지역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고 사실 저기는 이란의 영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주요 원유국들이 저 지역을 통해서 전체로 수출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긴장이 고조되니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의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네. 지금 말씀드린 다른 원유국이 자신들의 영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자신이 막겠다. 상상하기는 싫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정말 다 막혀서 원유가 공급선이 막힌다면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 그 배럴당 제일 비쌌던 게 113달러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죠. 일단 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건 이란인 거잖아요. 한쪽에 해협의 한쪽을 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호르무즈 해협 반대쪽에 반데르 아바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이 사실 이란의 해군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인공위성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란의 해군 함정들이 이렇게 네.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인데요.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지금 100km가 넘는 곳도 많은데 네. 호르무즈 해협이 그 폭이 가장 좁은 곳이 40km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굳이 여기서 이란이 해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상에 있는 대한미사일 공격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해상 석유 운송을 큰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너편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섬처럼 보이는 곳에 여기가 지금 바레인인데요. 이곳이 바로 미 5함대 중동 지역의 수역을 관할하는 미 5함대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지금 카타르인데요. 이 일대에 약간 색다르게 생긴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면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주기되어 있는 비행기가 B1 폭격기고요. 아래쪽에는 B-52 폭격기가 이렇게 주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화면 자체가 현재의 화면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찍힌 화면을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이지만 네. 이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미군 전력이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이 긴장 상태가 상당한데 이게 이제 9일 날 열렸는데요. 네. 미국 고위급 안보회의에서 이란이 도발하면 12만 병력을 중동에 파병할 수 있다. 할 수 는 방안을 있다.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밝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부인했습니다. I think it's fake news, okay? Now, would I do that? Absolutely. But we have not planned for that.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plan for that. And if we did that, we'd send a hell of a lot more troops than that. 저 사실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싶었어요.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동안 어떤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12만 명의 군인 어느 정도 되는지 12만 병력. 상상 잘 안 돼요. 이번에 지금 12만이라는 숫자 자체가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왜 그럼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라는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냉전 이후에 미국이 지금 육군 병력을 계속 감소를 시키면서 정규 미 육군 병력만으로 5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병력을 나눠서 일부는 뭐 독일이나 한국, 일본 같은데 지금 저 전진 배치를 하고 있고요. 미 본토에 주둔한 병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을 다 제외를 하면 미국이 실제로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의 한계가 13만 2천이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2015년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치하고 비슷한 걸 봐서는 어떤 지금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한계를 단순히 그 숫자가 아닐까. 또 한 가지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항상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그 대통령이 더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현직 대통령이 받는 거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전쟁이 나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트럼프가 정치인 출신이나 군인 출신이 아니라 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사실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뭐 고란 기자님 말씀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보통 전쟁을 할 때 이제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가 국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하죠. 근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전쟁은 승산과 목표가 불분명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라는 국가는 이라크랑 매우 다르죠. 왜냐하면 당시 이라크에는 후세인이라는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을 제거를 하면 다시 국가를 만들 수가 있었지만 이란은 신정 국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란 자체는 상당히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는 훨씬 개방적입니다. 대통령과 의회는 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국가를 재건하고 그것을 뭐 민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침멸할 답이 안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긴장을 완전히 풀 수는 없는 것이 인류 역사의 전쟁을 보면 늘 사소한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설명한 호르무즈 핵 같은 데서 만약에 이란이 조금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조치를 취하다가 우발적인 충돌이 되는데 그것이 확전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오인과 일종의 불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읽어내는 거, 뭐 그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네.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날선 공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돼서 두 나라가 평화를 되찾기를 바랍니다.